대표님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제 광고주이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대표님을 뵈러 경기도에 갑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엄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매출도 월 매출도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제가 왜 존경을 하냐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뷰징, 트래픽이나 가구매 이런 거를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진짜 수억대 단위의 월 매출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대체 어떤 비결로 이런 매출을 만드셨는지 한번 인터뷰를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렇게 대표님을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당연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스마트스토어하고 비파를 운영하고 있고요. 패션 카테고리 내에 카테고리 있잖아요. 최상위 카테고리. 그쪽에서 베스트 100에서 한 1에서 12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 한 개, 그다음에 또 비파 스토어 한 개 따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카테고리는 바로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바로 알잖아요. 그 분들이 이 사업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동업으로 4명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저 혼자 남게 됐고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돈이 없어서 4명 동업하면 돈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처제한테 500만 원 빌려서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좀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좀 잘 되다가 2011년도에 아마 광주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수기에 물건을 가득 창고에 채워놨는데 잠겼어요. 그게 지금 이 창고인가요? 아니요, 이 창고가 다른 창고 잠겼었고요. 그게 또 회복돼서 잘 오다가 코로나가 한번 터지는 바람에 매출이 5분의 1 토막 20%로 줄었어요. 원래 매출을 20% 정도 못해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또 잘 오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오기 전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 이제 광고주분들도 그렇고 아는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주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네이버 특히 네이버 매출을 내기 위해서 이 어뷰징이라는 거를 또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진짜 어뷰징 그런 걸 하나도 안 쓰시고 지금 매출을 만드셨는데 참 그 작년 혹시 매출을 대략적으로 혹시 알려주실 수가? 매출이요? 네. 좀 당황스러운데. 매출은 작년에 70억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한 건 아니고요. 다른 것도 하는 게 있어서 제 사업이 좀 그래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한다고 해서 내 사업의 100% 매출에 한 8, 90%가 스마트에 나거나 어느 한 거래처가 내 매출에 8, 90% 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항상 어느 잘 나가는 데도 한 40%, 50%를 유지합니다. 혹시 거기가 잘못돼도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나눠서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플랫폼이 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매출이 많다고 하면 그러면 너 쿠팡에서 다 낸 매출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쿠팡 비중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없습니다. 쿠팡은 거의 안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매출을 만드셨는데 성공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혹시 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업이라는 건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장사는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 식당 같은 데 혼자도 하잖아요. 식당 혼자서 음식 만들어서 하곤 하는데 결국은 사업은 좀 확장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잘 될 때 나보다 일을 더 잘해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필요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 두 가지가 다 괜찮았던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을 때. 그 거래처에 돈도 줄 수 없고 직원들 급여도 줄 수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에 지사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조금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 지사장하고 와이프하고 셋이 밥을 먹는데 와이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정말 어려웠다, 힘들었다. 지사장 집으로 아침마다 비톡톡 전화가 엄청 왔대요. 돈을 갚으라고. 집으로 전화가 엄청 왔었고 또 차를 갖고 왔는데 네 차를 압류하겠다. 막 그래서 그 와이프가 지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여기 회사를 그만두고 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지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일을 하는 동안은 자기는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근데 빚을 거의 이 친구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가 아니거든요. 억 단위인가요? 넘죠.
근데 자기가 책임지고 해도 거기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 친구가 있었기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한국에 한 친구가 있어요. 이 부장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그때 똑같이 어려울 때였는데 직원들이 다 나오고 마지막에 2명 남았는데 1명이 나가면서 이 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이 부장이 언제 그만두실 거냐고. 근데 이 친구가 끝까지 같이 있어서 지사장도 같이 있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거에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지금은 또 어떤 점이 좋으냐면 저희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개인의 능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저보다 다 일을 잘하시는 분도 전문 분야고 또 자기 일처럼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특이한 건 우리 회사는 자기 일을 하면서 사업자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협력하는 그 부분이 첫째 사람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등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정말 어려운 건 1등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 물건이 잘 팔려서 1등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물건이 갑자기 판매가 잘 되면 물건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 수급을 생산을 갖고 오는 게 어렵잖아요. 결국은 내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일주일 만에 다 팔았어요. 그러면 좋은데 2달 후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공간을 놀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빨리 갖고 와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산량의 경쟁력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맞추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하고 관계 유대감이 좋고 공장에 우리 물건이 주가 되다 보니 제가 마음먹고 제가 주력으로 상품이다라고 해서 오늘 오다 놓으면 거짓말 같지만 중국에서 여기서 12달, 15일 사이도 도착시킬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째로. 굉장히 빨리 받는. 예, 예. 그런 부분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럼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국집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짜장면 짬뽕 시키고 메인 요리로 팔보채? 뭐 그런 걸 시켰어요. 네. 근데 짜장면 짬뽕은 금방 나서 먹었는데 다 먹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메인 요리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중국집 지인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 실수로? 네, 실수로 메인 요리가 늦게 왔는데. 메인 요리가 주방에서 실수를 해서 늦게 나왔는데, 그랬을 때 이 중국집 주인이 어떻게 하면, 일단 사과가 먼저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좀.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갖다 메인 요리를 한 30분, 1시간 늦게 나와서 화가 났잖아요. 메일을 갖다 놔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수해서 늦게 갖다 드렸는데, 이 음식은 메인 요리에 비싸지만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메인 요리를 그냥. 네, 서비스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서비스를 줬음에도 이 먹은 손님이 다시 방문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떤 서비스는 어떤 마케팅을 해도 내 제품이 경쟁력이 좋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이 사람이 고마울 수 있고 돈을 안 내고 고마워하겠죠. 그러나 다시 오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은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리 어떤 마케팅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 제품에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제 사업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그럼 아까 메인 요리는 서비스로 주시고, 네. 그럼 짜장 짬뽕 값은 받아야죠.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맞는 게, 저는 이제 마케팅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케팅은 사실 대단한 상품이 아니지만 그 마케팅 기술로 많이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많이 팔 수 있는데 결국 그 상품 자체의 경쟁력, 상품성이 낮으면 재구매로는 안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그 마케팅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아니거든요. 뭐냐면 막 둘이서 하면 되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마케팅은 꼭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기업체에 다 가서 봤을 때 삼성이나 LG 아니면 주위 기업들 보면 마케팅을 해서 잘 된 회사는 없어요. 좋은 제품은 있는데 그걸 마케팅을 잘해서 좋은 회사가 되는 거지, 좋은 제품이 많은데 마케팅만 갖고 잘 된 회사는 제가 제일 주위에 그런 회사가 있다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마케팅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진짜 맞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근데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잖아요. 네. 매체가 해봤자 뭐 TV밖에 또는 신문 뭐 이런 게밖에 없고 활동하는 커뮤니티 이 정도인데 지금은 각종 유튜브나 뭐 이런 자기들이 보는 채널마다 온갖 정보가 다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결국 상품의 본질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 맞는 말씀.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 보면 이대로만 따라하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아,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1,000만 원 벌 수 있으면 내 직원들, 내 동네 사람들 다 1,000만 원 벌게 해줬을 것 같아요. 왜 그걸 남들한테 알려줘요? 주위에 어떤 부분들을 정말 자기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함정이 좀 있죠. 1,000만 원 매출을 나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순수익이 얼마인지는 장사하지 못한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요? 네.
쿠팡이 되게 잘 됐잖아요. 요즘 흑자도 괜찮잖아요. 그 로켓 배송이 빠른 배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네. 저는 다른 부분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로켓 네. 배송 외에 쿠팡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빠른 배송 외에 예, 예. 저는 이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 저는 이전에 막 이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무료 반품. 맞습니다. 왜냐면 제 와이프가 거기에 꼽혀가지고 그 남편이 네이버 위주로 파고 있는데 네. 자기는 쿠팡만 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해보면 무료 반품 메리트가 너무 커서 예를 들어 무슨 우리가 기기를 사는데 좀 이게 맞나 안 맞나 애매하잖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냥 일단 사보고 무료 반품이니까 끼워보고 안 맞으면 반품하고 다른 거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료 반품이 쿠팡도 중요하지만 쇼핑몰을 하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고객이 오면 원하면 대부분 다 어떤 부분도 고객 입장에서 처리를 해줘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월마트 같은 데도 보면 가보셨나요? 월마트? 그럼요. 월마트 같은 데 가보면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슬리퍼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슬리퍼를 사와서 안 맞아 반품에 안 갖다 주고 있더라. 한 달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뭐야 반품도 못하고 했더니 월마트는 다 받아준대요. 그리고 좀 찾아봤는데 1년이 지난 물건도 반품을 받아주더라고요. 1년이 지났는데? 네, 다 반품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 하거나 어떤 부분들이 무조건 반품을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그 무료 반품이라는 부분이 어떤 그런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분량이 너무 많이 나거나 문제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진짜 제가 몇 번 뵈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고객 응대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막 그 유튜브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대표님께서는 이제 물건을 직접 제조를 하시고 생산을 해서 브랜드 회사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2, 3년 전부터 이제 유튜브 보면은 해외 구매 대행 강의, 무슨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 판매에 대한 강의,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이런 강의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추측상으로는 지금 알리, 테무 들어오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제 1688도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막판에 강의 털어내기의 느낌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요새 그런 강의들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이제 이런 해외 구매 대행이랑 프로그램 대량 판매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1688이나 알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뭐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중국 일을 한 30년 했기 때문에 중국 지사장도 있고 다 똑같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또 제가 생각하기에 틀릴 수도 있어요. 100% 맞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알리의 사람들이 보면 유튜브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 알리는 공장이고 1688은 도매상이야.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 많고 많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부분의 중국 공장들은 수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권이 없으면 수출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공장, 제가 거래하는 모든 공장들은 현재 수출권을 갖고 있는 공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리는 대부분 무역공사를 하는 애들이 공장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거나 공장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어요. 좀 큰데 괜찮은 데도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아요. 1688도 비슷하거든요. 공장에서 아무래도 알리보다 1688이 접근성은 더 낫겠죠. 수출하는 게 수출권을 따로 따야 되니까 수출권이라는 건 따기 어려워요. 그게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해서 그냥 아무나 우리나라처럼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수출 권한을 달려면 따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권한을 받아야 되는 거여서 1688 같은 경우는 내수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공장이 접근성이 많아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88도 그렇게 공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궁금한데 사실 지금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보통은 요새 보면 1688에서 그래도 많이들 사입을 하셔가지고 중국 공산품들 사입을 하셔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시잖아요. 아니면 택가리만 하든지. 근데 이제 각자 제가 물어보면 나의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해서 팔고 싶다라는 니즈는 굉장히 강하신데 그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체 내 물건을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중국이랑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으셔가지고 대표님은 지금 요 상품을 제일 처음에 개발을 하실 때 그럼 바로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냅다? 그렇죠. 중국 공장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초창기만 해도 이런 1688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 공장 가서 발품 팔아서 공장들 찾아다니면서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떴던 게 이웃시장. 이웃에서는 어떤 물건을 갖고 와도 다 팔린다고 했어요. 무조건 갖고 오기만 하면.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언어가 중국 혹시 잘 하시나요? 제가 중국 30년 했는데요. 식당 가서 주문을 못 합니다. 중국어로. 직접 발품 팔아서 가는 건 좋은데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중국 직원이 있었죠. 같이. 직원이. 알겠습니다. 그 친구가 여태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엄청 예. 가족입니다. 가족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총판 얘기하고 어떤 뭐 저도 중국에서 R1688에서 사다 파는 것도 꽤 있어요. 네. 제가 따로 제가 지인들 수입해 주는 것도 있고 네. 경쟁력이 있는 상품도 있고 있어요. 괜찮은 상품도 있고 저도 택가리에서 어떤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개 브랜드를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올해가 한 3년 차 된 것 같은데요. 이제 3년 하다 보니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제품을. 이제서야 좀 이 제품에 눈을 떠서 올해 2024년도에 새로운 제품, 나만의 제품들을 만들어 왔고요. 2024년도에 이제 1688에서 팔던 제품을 싹 없애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제품들, 내가 경쟁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오려고 그걸 통해서 브랜딩을 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1688이나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해외 구매 대행이나 대량 판매 같은 거 해보는 건 좋습니다. 그거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거 좋죠.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돈도 좀 벌 수 있는 수도 있고 의원의 상품을 잘 만나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걸로 평생 승부를 보겠다. 내 인생을 승부를 보겠다는 건 아니다. 경험 삼아서 1, 2년 도전하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워가면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는 좋죠. 왜 그러냐면 내 제품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막 뭐 한다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 만약에 내 총판권을 받고 싶어.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물건을 중국에서 1688에서 어느 업한 지정을 해서 물건을 달란다고 해도 그게 중국도 도매상이잖아요. 도매상이 많잖아요. 네.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네.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1000개로 총판권을 딸 수 있다면 중국은 10,000개가 있어요. 근데 걔네가 10,000개를 포기하고 1000개를 나한테 총판권을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가 거래하는 공장이 있어요. 최근에 특허 낸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똑같이 한국에 특허를 냈는데 총판을 달라고 해서 처음에 그랬더니 야 총판을 줄 수 있는데 뭐 너만 주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나한테 가져간 사람이 진짜 많은데 그 사람이 한국 보낸 걸 내가 어떻게 막니?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거는. 근데 똑같아요. 어떤 물건이나 중국 내에 한국에서 똑같잖아요. 총판권을 따려면 공장은 한 군데고 도매상은 한 군데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특허를 내라. 내가 특허 내고 다 줄 테니까. 걔가 아까 특허 출원 나오기 전에 서류 다 받아서 한국에 저도 특허를 냈거든요. 결국은 디자인 특허도 같이 포함된 디자인만 아니라 실용 시한 일반 특허까지 그쵸, 다 같이 냈습니다. 출원을 같이 했어요. 그 사람 출원할 때 같이 출원했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라는 건 제가 이제 하면서 아까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 행동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중국은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날 신뢰하고 믿고 따라주고 내가 말만 해주면 다 해주는 공장 거래처들이 제가 20년 사업하면서 그 지역에서만 우리 회사 이름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공장 하다 보면 거래가 끝날 때 있잖아요.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끝날 때 저는 공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손해보더라도. 야 이건 아니잖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될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려울 때도 동일했어요. 난 이걸 이 일을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뢰감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는 우리 공장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냥 말만 해도. 사실 중국 공장이랑 신뢰 쌓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보통 정석 루트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오더를 하고 주고 근데 그 옷 발주량이 많아지면 딜을 하잖아요. 네. 나 이제 주문 많이 하니까 금액 낮춰줘 이렇게 딜을 하는데 대표님은 안 하신다고. 저는 중국 거래하면서 저희 브랜드 물건을 하면서 중국 공장에서 준 견적을 깎아본 적도 없습니다. 한두 번, 단 한 번도. 몇 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 너 받을 거 받고 잘 만들어줘.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중국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물건을 얘네 거래하다가 오래 거래한 공장이 아니에요. 물건을 분량이 냈어요. 콘테이너 들어왔는데 분량이 났어. 그럼 내가 배상 정보를 하잖아요. 그럼 막 하다가 물어주는데 그걸 빼먹기 위해서 또 부자를 갚아요. 예, 자기들 손해본 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공장도 이제 괜찮은 공장만 거래해서 어떤 부분 하다 보니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신뢰감을 준 것 같아요. 저는 분량 났다고 해서 공장에 배상 청구 안 받냐? 받아요. 하는데 이제 다른 게 어떤 공장에서 분량이 났어요. 물건 만들어 분량이 났으면 공장 가서 뭐 분량 이렇게만 따지는 것보다 난 물건을 파는 물건이 없다. 그러면 일단 재촉을 해요. 그럼 분량을 다 내리고도 우리 걸 빨리 만들어줘.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량이 났는데 너도 손해가 우리도 손해를 봤는데 네가 잘못 만든 거지만 너보고 손해 100% 책임지를 안 할 테니 뭐 반반이든 어떤 부분을 해서 만들자. 근데 차후에 분량이 나면 요건 여기까지 네가 먼저 책임을 져야 돼. 어떤 부분을 조율을 해가죠. 왜 그러냐면 이 공장을 한 번 하고 거래할 공장이 아니라 평생을 같이 가야 될 공장이기 때문에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이제 미팅도 있지만 나중에 또 저희가 강의를 하잖아요. 네. 대표님께서 이제 주위에 또 이런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 참여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주위 분들한테 이런 온라인 사업을 막 권해주시는 별도의 이유가
있으실까요? 또 돈을 받고 하시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밥도 사주고요. 음료도 사주고, 장소도 제공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좀 알게 됐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제 주위 사람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좀 알려주고 싶어요. 같이 성장하고 싶고,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경쟁 상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저는 저희 직원 중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일반 회사에 들어가면 동종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서를 쓰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팝니다.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자기 사업자를 내서 내 물건을 팔게 하는 이 시스템이 이게 가능한가? 가능 안 하죠. 처음에 직원이 그러다 이거 팔아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딴 사람 다 파는데, 딴 거리에서도 파는데 네가 못 팔 게 뭐 있어. 평생 같이 갈 거고요. 그 친구가 팔아서 내가 좀 마진이 좀 덜 볼 수 있겠죠. 오히려 그렇게도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A라는 제품을 갖다가 두 사람이 파는 거, A라는 제품 10사람이 파는 거 차이가 있어요. A라는 제품을 내가 갖다 놓고 팔았는데 내가 파는데 나머지 두세 사람 파는데 얘는 이걸 목숨 걸고 팔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팔아야 또 열심히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브랜드 홍보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엄청 많이 팔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나보다 많이 팔면 그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하는 것보다,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2024년 직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 했어요. 내 비전이 있다. 2024년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그런 말을 한마디 했어요. 다른 얘기는 안 했고요. 아침에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이놈의 회사 오늘 또 가야 돼? 가기 싫은데. 그런 마음만 안 드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먹고 살려니까 또 가긴 가야겠지 라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1년 365일 기분이 좋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뭐 회사 가는 거에 그래도 괜찮다 싶어서 그냥 나오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을 물어보는데 다 좋다고 하는데 내 앞에서만 하는 말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잠깐만 타임. 직원의 입장으로서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좋아요. 사장 앞이요. 그렇네요. 그렇구나. 저도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야, 이거는 급여를 한 2배, 3배 올려주지 않는 이상 회사 나오는 게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잘해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3개월,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당연한 게 되고요. 또 새로운 걸 요구하게 돼서 이게 사업하면서 지혜로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오래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도 조금, 예전에는 무조건 잘해주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 무조건 잘해주는 것보다 진심이 담겼다고 하나? 그래서 직원이 행복한 회사 프로젝트에 딱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게. 뭐 다른 것도 있는데 한 가지만 오픈을 해드리면, 작년에부터 시작했는데 직원들 급여 줄 때 전부 20만 원씩을 줬어요. 더. 네. 뭐 근데 보너스 20만 원 더 줬다 그러면 감사하네 라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0만 원인데 딱 쓸 어떤 용도를 정해줬습니다. 이건 가족끼리 회식을 하는 데만 써. 아니면 내가 정말 고마운 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회식하는데 같이 뭐 교제하는데 써. 그리고 인증샷하고 영수증까지 카톡에 올려. 다 올렸어요. 다 올렸고 매 분기마다 한 번씩 그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분기마다요? 네, 분기마다 한 번씩. 근데 직원들도 좋아하고, 뭐 이건 한 가지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냥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 전에는 뽑기도 한 번 했습니다. 20만 다 올렸으니 원래는 가장 인증샷이 괜찮게 올리는 직원한테 5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뽑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기해서 50만 원 줬어요. 와. 근데 50만 원을 영수증 올려야죠. 그럼 겁나 좋은 데 가야겠죠. 50만 원 그것도 그냥 네. 적금은 그럼 못 넣는 거네요? 무조건 써야 돼요? 이 용도는, 내가 돈을 주는 용도는 분기마다 주는 건 가족끼리 회식이고, 가족들이 좋아해요.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전략이 좋네요. 만약에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가족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딱 바꿔보세요. 20만 원을 보너스를 더 줬다고 해서 약간 기분 좋겠지만 이만큼 기분을 좋을 수는 없어요. 와. 그렇잖아요. 20만 원 받고 20만 원 내가 뭐 200만 원 줬으면 미친듯이 사장이 좋다 하겠지만, 20만 원 줬는데 우리 사장이 20만 원 줬어 주변에 자랑하지는 않는데, 야 우리 회식했어 자랑을 하겠죠? 이렇게 말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도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시는군요. 제가 가족하고 회식하고 싶어서 저도 똑같이 하고는 20만 원 갖고 그냥 똑같이 찍어 올리고 똑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저도
대표님께 되게 배우고 싶었던 부분이 나만의 브랜드를 생산부터 해서 키워나가는 쪽을 워낙 이제 잘하시니까 막 그랬는데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런 니즈가 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뭐 기회 되면은 어떻게 그런 브랜드를 이제 처음부터 설계해서 만드시고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 유통을 하셨는지 혹시나 기회가 되면 네, 또 알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면 해야죠. 저희 광고 대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해야죠. 아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